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오른 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재해, 그 중에서 업무상 질병, 다시 그 중에서 과로성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산재라는 파트가 참 여러 파트가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백과라는 개념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질병과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른 정보들은 저희가 꾸준하게 이제 산업재해 파트에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상 재해 질병, 그 중에서 뇌심질환 관련해서 케이스 설명해 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케이스고, 돌아가실 당시에 3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분이 26살에 제약회사 입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한 지역에서 줄곧 근무를 하다가 재해 발생 1년 전쯤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생활의 근거는 타 지역에 있고, 이분은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재해 발생 전에는 이제 그 관리해야 될 병원이 늘어나고 입찰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업무가 조금 부담되는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밤 11시 40분경에 호텔에 들어가는 게 그 CCTV에 포착이 됐고, 또 아침 9시 40분경에 호텔 직원한테 병원이 어디냐고 묻고 난 다음에 주차장으로 가더니 차 안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서 불승인하였고, 이게 소송으로 가서 인정된 케이스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형식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불인정이 됐을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잦은 출장이나 외지에 있었던 그런 환경들을 다 인정을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분이 왜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에서 인정은 됐는지, 그리고 왜 인정됐어야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법과 시행령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업무상 질병에 관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인자에 부담을 준 업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거나 이를 취급해서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행령으로 오면은 시행령은 조금 더 법보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규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그래서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시행령에 등장을 해요. 법에는 없는 문구가 등장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법대로 판단을 해서 그 판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그 입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업무상 재해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재해자 측에 있기는 하지만 의학적 증명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된다가 법원의 판례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 사항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법률은 되게 포괄적으로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결국에는 영이나 고시 형태로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행령과 고시를 조금씩 더 중요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 고시를 수년마다 제정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거 추가를 할 때는 보통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정도의 내용이 있으면 이 정도의 질병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적으로 접근을 전문가들 통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시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고시가 절대적인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예시랑 고시는 어쨌든 예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정해놓은 기준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고시나 이 영에 최대한 가까이 이제 접근을 시키는 게 이게 사실 관건이죠. 접근을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일수록 쉽게 풀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계속해서 찾아줘야 되는, 이런 것이 좀 다른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시나 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거예요. 예시적인 것이지만 오늘 그렇게 알고 좀 진행을 해보시죠. 네,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에다가 포괄적으로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영에서는 뇌심질환에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를 크게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돌발적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고,
두 번째가 단기적으로 업무가 갑자기 변했는지,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만성적으로 과로 상태에 있지 않았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발적인 환경 변화는 24시간을 기준으로 봐요.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경비원제에 대해서 이분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이제 화재를 날리느라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내심 질환이 왔을 때는 그건 24시간 안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단기간 어떤 업무의 부담이 증가했느냐 이거를 본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12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발병 일주일과 그 일주일을 제외한 12주를 비교했을 때 30% 이상의 업무가 증가했느냐, 이때는 우선 시간도 보지만 업무 강도나 양이나 급하게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30% 이상 부담 요인이 증가를 했느냐를 보고,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는 부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단기가로를 인정하고 있고요. 만성 가로는 3개월을 기준으로 봐요. 이제 3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제 업무를 어떻게 했느냐 봤을 때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6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52시간은 초과를 하지만 그 밖에 업무에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는 이 경우에도 만성 과로로 본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좀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좀 달라진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단순하게 시간만 가지고 기준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고시가 개정이 돼서 업무 시간 외에도 기타 부담 요인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명시된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무일적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교대제 근무다, 그러면은 규칙적으로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매번 이제 바뀌어가면서 8시간을 일할 때는 훨씬 더 이제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유해한 작업에 노출되는 경우, 예컨대 추운 겨울날에 옥외 작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8시간 일하는 것과 밖에서 8시간 일하는 것은 그 노동 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 요소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큰 출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거나 내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가 가중됐다, 이렇게 봐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여서 이제 이것도 그 만성 과로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52시간을 넘으면서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만성 과로로 뇌심 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52시간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도시에서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해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어쨌든 일시적인 사항이라 해도 이것이 좀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고요. 이것을 최대한 좀 접근을 시키려는 입증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업무 내역과 시간, 업무의 강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용자의 협조가 좀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필수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 근태에 관한 내역이나 내 근태에 관한 상황을 좀 파악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회사가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돌발적으로 발생하든 단기적으로 발생하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만성 과로이든 어느 부분에 하나에 속하면은 우리는 과로성 질환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 정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각가지 요소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이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번 고시 개정되면서 사실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기타 고혈압 등에 대해서는 기왕증으로 보지 않고 묻지 않는다라는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봅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으면은 그것도 위험 요인으로 보고 그 질병이 관리되어져 있는지 여부도 같이 판단해서 보는 것이 현재 실무적 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기노검사TV 노동백과 시선 38번째 시간이고요. 질병 중 뇌심 질환, 그 중에서도 과로성 질환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